자, 호르몬은 정해져 있는 여러분 몸에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각각의 그 조직 덩어리에서 각각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내분비샘에서 한 종류의 호르몬만 만들지도 않아요. 다양한 여러 종류의 호르몬을 각각 만듭니다. 내분비샘의 위치, 그러니까 그 내분비샘의 이름도 외우셔야 했고, 오케이. 내분비샘의 이름도 외우시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종류들의 기능들도 연상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 각각의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타이밍에 어떻게 작동하여서 기능하는지까지를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야.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건 신경계고 그건 뇌여고 뇌. 그죠? 신경계 중에 중추신경계였고, 그리고 이제 얘는 또 다른 섹션에 해당하는 단원의 호르몬의 종류와 그것들의 기능을 배울 거야. 그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내분비샘의 위치를 먼저 기억해보자고. 머리 대극박을 먼저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당연히 이제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여러 뇌 영역이 있었겠지. 그지? 그지?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자, 뭐가 있었어? 간뇌가 있었어. 그죠? 간뇌. 간뇌의 시상하부 밑에, 그죠? 간뇌라고 하는 건, 간뇌 시상하부가 있고요. 시상하부 밑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을 만드는 걸 조절하게 하는 뭐가 있냐?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우리가 오늘 배울 내분비샘들의 위치와 관련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뭐라고? 뇌하수체. 오케이. 그 다음, 목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목 쪽을 감싸고 있는 무슨 선이 있냐면, 갑상선이 있어요. 갑상선, 다른 말로 갑상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샘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고, 선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야. 선 또는 샘. 오케이. 선이라고도 하고, 샘이라고도 표현해. 틀린 거 아니야. 서로. 각각 다 여기저기다 쓰는 표현이야. 그 다음 더 내려오게 되면 뭐가 있냐. 여러분 몸에 소화효소를 만들어주게끔 해줬던 장기가 있습니다.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걸 만들어주는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생성하게 하는 내장기가 있었어. 이름이 뭐였어? 네, 맞아요. 이자라고 하는 장소에 내분비샘도 있고요. 이자. 자, 그 다음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뭐가 있냐면 콩팥이 있는데 콩팥은 소변을 만들게 하는 장기죠. 그죠? 네, 콩팥은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샘은 아니고 콩팥 위에 마치 작은 조그마한 모자를 쓴 것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콩팥을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콩팥을 신장이라고 했었어. 심장 말고 heart. 심장 말고 오케이? 신장이라고 했었어. 그 신장의 부속 장기다라고 하여 얘네들 뭐라 하냐? 자, 잘못 발음해서 붕신이라 하면 안 돼. 붕신 아니고 부신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도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내분비샘들입니다. 위치 외우고 계시죠? 자, 부신은 2개 있어요. 콩팥이 2개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자, 부신, 그리고 어디? 갑상샘, 뇌하수체, 얘네들 거의 상반신 쪽에 있는 형태의 여러분의 호르몬들을 만들어주는 내분비샘들이라고 하면 남성 생식기관인 어디? 이제 여러분이 뭐 땡땡 친구할 얘기할 때 그 곡 장소 알죠? 땡땡은 정식 명칭은 아니야. 근데 정소, 고환은 정식 명칭이야. 정소나 고환이라고 하는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주는 성호르몬이 있겠죠. 남성 호르몬 이름 기억하셔야 돼. 얘 호르몬 이름은, 남성 호르몬 이름은 테스토스테론이야. 이 호르몬이 2차 성체기 때 제때 잘 분비가 되면 근육의 발달이랑 그 다음에 뭐 수염의 발달이랑 이렇게 등이 떡 벌어지게끔 한다거나 남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정자를 성숙시켜주고 정자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야. 오케이? 남성 호르몬 이름 외우자, 남자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성의 생식기관이 이제 여러분이 타고 태어난 장소가 자궁이고요. 네, 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양쪽에 나팔관이 이렇게 있으면 두 군데의 어디가 있어? 난소가 있어. 난소도 여성 생식기관. 마찬가지로 여성 생식기관 난소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만들겠죠. 오케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두 종류를 만듭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오케이? 책에는 아마 에스트로겐만 나와 있을 거야. 그죠? 거기 안에다 좀 적어줘. 프로게스테론.
여성이 2차 성징과 관련되어 있는 건 에스트로겐이야. 테스토스테론 남성이 2차 성징, 여성이 2차 성징, 에스트로겐. 오케이? 근데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계란 억제 호르몬, H가 호르몬의 약자야. 다른 말로 임신 유지 호르몬들도 있더라. 자원이 120조 가고 있어. 그럼 본격적으로 각각의 내분비샘의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각각의 종류들과 그것들의 기능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본질적으로 뭘 배우기 위한 거다? 사람의 내분비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기능도, 호르몬의 종류와 그들의 기능도 아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호르몬과 자율신경계들과 함께하여 어떻게 여러분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를 어떻게 시키는지까지도 배울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성 유지는 바깥이 덥든 춥든 내가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포도당을 지금 많이 먹었든 못 먹었든 또는 여러분이 막 pH가 낮은 코카콜라 같은 음료를 먹었어. 산성음료를 먹자마자 내 몸에 모든 내 몸이 타고 있어 산성이야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 몸에 체액의 농도를 유지한다거나 농도를 다른 말로 pH라고 바꿔서도 설명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혈액에 돌아다니는 혈당량이 일정해지도록 유지한다거나 오케이? 또는 체온이 바깥에 춥든 덥든 36.5도를 유지하게 한다거나 하는 실명까지를 가볼 거야. 각각의 여러 호르몬과 함께 어떻게 저항상성을 유지시키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먼저 제일 첫 번째,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내분비샘. 얘네들 지금 내분비샘들이야.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 만드냐면 뇌하수체가 이렇게 있으면 전두엽점이 있고 후엽쪽이 있어. 전두엽과 후엽. 그러니까 이마박 앞쪽에 해당하는 뇌하수체의 부분과 뒤통수에 해당하는 뒷부분이 있겠지. 뇌하수체의 앞부분을 전엽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후엽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과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종류들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기능이 달라요. 오케이?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건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건물에 이제 건물을 운영하는 CEO 경영진이라고 해봐. 그지? 근데 내가 독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장이야. 영업팀의 부장. 내 영업팀 부장이 내가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나? 그러기 어렵지. 크게 회의를 거쳐서 맨 위에 회장이 뭐저런 저저런 지시를 하니까 회장이 사장한테 회장 말이 사장에게 넘어지고 사장이 여러 이제 비슷한 전무나 어디 상무나 각각의 임원진들로부터 회의를 거쳐서 분납하는 일을 배당받아서 일을 진행하겠지. 부장은 중간 간부급이니까. 그치?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뭔 말이냐? 자, 여러분의 각각의 많은 내분비의 셈에서 기능을 해주는 호르몬도 가장 최고의 상부에 해당하는 회장급이 있고 회장급 밑에 사장급이 있어요. 오케이? 그 사장급에 해당하는 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많은 자극 호르몬이야. 오케이? 야, 너 갑상샘아 니 일해라! 라고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샘에게 일을 분담해. 야, 너 이거 일해야 돼, 지금. 오케이? 야, 정소야 또는 난소야 너 지금 남성 호르몬 만들어야 될 때야. 야, 이거 빨리 남성 호르몬 만들어. 라고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정소를 자극한 결과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많은 종류의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서 야, 갑상샘아 니 일해. 야, 정소야 지금 현재 니 일해. 야, 후식 거칠아 너 지금 이거 호르몬 만들어야 돼. 라고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자극 호르몬들 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 많은 자극 호르몬들이 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를 줄여서 TSH라고 합니다. H는 호르몬의 약자야. 여러분 책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나와있죠. 기능 나와있죠? 그죠? 갑상샘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티록신이거든. 걔를 만들어내도록 명령을 주는 것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다라고 써져 있죠. 그죠? 자, 얘를 줄여서 TSH라고 하니까 약자도 적어주세요. 예. 야, 갑상샘한테 이래? 이거야. 적소 TSH.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극 호르몬들 중에 또 누구냐? 부식 겉질을 자극해서 야! 부식 겉질아! 이거 지금 호르몬 만들 때야! ACTH 적어줘. 어차피 여러분 고등학생 안 될 거 아니잖아. 고등학교 때 축약어로 많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적어줘. ACTH 부식 겉질 자극 호르몬.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생식성 자극 호르몬. 생식성 자극 호르몬. GTH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GTH. 자, 아무튼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약어로 많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혹시 문제에서 많이 나올 것 요거는 좀 중학교 수준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알아주세요. 뇌하수 전염에서 많은 자극 호르몬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떤 호르몬들 만든다? 생장 호르몬을 만들어요. 뼈나 근육을 촉진시켜. 뼈나 근육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많이 일어나게끔 해줘서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키가 자라게끔 한다거나 뼈가 성장되게끔 한다거나 하는 식의 성장 호르몬이 뇌하수의 전엽에서 분비되는 생장 호르몬. 돼요? 생장 호르몬. 됐죠? 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용어가 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지금 이 용어로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 고2 생명과학에서 그 용어가 약간 개정되면서 키워드 약간 워딩이 달라지는데 지금 알려주면 너네가 헷갈릴 것 같아서 딱 중학교 수준의 워딩으로만 알려줄게. 됐죠? 자, 그래서 자극 호르몬과 그다음 생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정엽에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뇌하수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뭐가 있냐? 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온 호르몬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많은 호르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한대죠. 그 여러 개의 항상성 유지의 기능들 중에 여러분이 물을 많이 먹었든 물을 많이 먹지 않았든 혈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체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해주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 ADH가 분비됩니다. ADHD라고 하는 우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약자의 플레임들이 달라. 오케이? 그러니까 호르몬의 이름이 ADH거든요. 얘 호르몬의 원래 실질적인 한글 이름은 항이뇨 호르몬이야. 요가 뭐야? 오죽, 그지? 항과 안하게, 안티. 하지만 이거거든? 그러니까 소변으로 나갈 뻔한 최종적으로 소변으로 만들어질 물이 될 성분을 저항의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내 몸에서 작동을 많이 하면 소변으로 나갈 뻔하면 마지막 과정의 물을 혈관으로 돌려서 좀 흡수시켜줘. 그러니까 혈액이 짰을 때 싱거워지도록 해줘. 오케이?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물을 소변을 통해서 많이 포함시켜서 버릴 게 아니라 못 포함되겠어요. 돼요? 그래서 항이호르몬의 역할은 체액의 농도가 높았을 때, 체액의 농도가 높을 때 콩팥에서, 표독기관이 콩팥이야. 콩팥에서 수분의 흡수, 물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 책에 나와있죠? 기억하세요. 각각 하나씩 다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이호르몬은 뇌하수의 후엽에서 나오자. 오케이? 그리고 뇌하수의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여러분 책에는 거기 항이호르몬 나와있죠? 생성사주기랑 갑성생으로 생성호르몬 나와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 정도까지만 기억합시다.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 하나 또 나오긴 하는데 그때 가서 배우시고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뇌하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종류와 기능이었어요. 호르몬마다 각각 해주는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른 거죠? 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목으로 갈게요. 갑상샘.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입니다. 티록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 그래가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럼 얘를 이름을 길어 빼도록 이렇게 조금 개성교육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2 올라가셔서 얘를 타이록신으로 언급을 해도 걔가 걔야. 똑같은 애야. 오케이? 고2 올라가서 생명과학 할 때 타이록신이라고 언급되는 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티록신이야. 됐죠? 자, 얘는 모든 조직세포가 다 표적기관이야. 여러분의 모든 조직세포가 표적기관이고 딱히 특정 조직, 특정 표적기관이 따로 있잖아. 표적기관.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일을 수행하냐면 전반적으로 세포 호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포호흡 촉진으로 봅니다. 세포호흡 촉진. 세포호흡이 뭐였어? 세포호흡 기억나? 세포호흡이 뭐였어? 내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좀 해줬던 것 같은데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게 세포호흡 아니었나? 말 안 해줬나? 세포 안 해줬나? 자, 타이록신
세포복 촉진으로. 빨간색으로 쓰던 이유가 있겠죠? 되게 중요하니까. 촉진 호르몬. 적으세요. 타이로신, 다른 말로 세포가 물질대사를 촉진하게끔 해주는 호르몬이 타이로신입니다. 그러면 세포이나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자, 세포는 말 그대로 세포가 숨쉰다 이거야. 산소라는 기체가 꼭 필요해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의 특히 동물 세포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죠. 먹어줬죠. 끼니 때마다. 밥 먹어줬고, 고기 먹어줬다고. 그것들을 소화를 시켜서 큰 덩어리를 작게 잘라지게끔 해서 세포로 받아들였어.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소화를 시켜서 받아들였어. 근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얘가 에너지원이 뭐야? 우리나라에서의 달러야, 달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달러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못 사용하죠. 달러 가지고 와서 육개장 못 사먹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달러를 찢어버려요? 안 돼요. 1,500원 정도 환율 뚫을 때, 그죠? 오늘 내일서 가서 은행 가서 바꿔주면 되죠. 환율이 높을 때. 그죠? 돈의 가치가 높을 때. 그지? 그래서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바로 쓸 수는 없지만 얘도 돈의 가치를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얘를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준다. 그 세포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형태의 워딩을 뭐로 표현하냐면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하는 워딩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를 우리는 ATP라는 화학적 분자입니다 라고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배우실 거예요. ATP라는 화학적 분자로 바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신사임당권에 해당하는 10,000원권, 50,000원권에 해당하는 돈이 얘야. ATP, 생명활동 에너지. 돼요? 그걸 항상 바꿔줘야 될 때 어떤 게 항상 필요해? 산소가. 오케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포도당도 탄소랑 수소랑 산소라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잖아. 그죠? 포도당의 화학식이 뭔지 기억나시죠?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12개, C6, H12, O6 이렇게 되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탄소가 6개가 줄줄 H도 되게 많이 있고 O도 되게 많이 붙어있고 이런 화합물들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이 발생이 되는 거죠. 호흡하고 내보내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보냅니다. 라고 하는 기체의 어떤 교환 측면으로만 보면 마치 숨 쉬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본질적인 의미는 화폐를 바꿔주는 거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화폐. 이걸 항상 해야만 하겠지. 식물세포도 항상 하고 동물세포도 항상 하고. 오케이? 왜? 항상 이 포도당이라는 달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한전해준 과정을 늘 해줘야 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됐죠? 그래서 세포를 하면 할수록, 그죠? 자,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지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노폐물도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은행에서 돈을 바꾸면 그 은행도 은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좀 떼가죠. 그죠? 수수료 얼마 있어서 이 정도만 가져가세요 라고 돈을 준다고요. 100%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율 그대로 가계가 한전돼서 바뀌는 건 아니야. 수수료 떼고 내가 얼마만 가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 포도당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모두 다 전략, ATP라는 생명활동 에너지 다 바뀐 건 아니고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발산돼서 나가봐요. 그래서 이 바뀐 이 열에너지로 체온 유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체온 유지에 사용되는 거지. 저 열에너지. 세포가 할 때 발생되는 열에너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열이 많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이 막 집중해서 시험 공부하고 있어. 그럼 막 배고파지잖아. 배워본 적이 없으신 건 아니죠, 설마. 자, 그래서 막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막 배도 고파지고, 그리고 막 더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딱 여러분의 뇌세포가 엄청 세포를 많이 하고 물질세를 많이 할수록 열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지? 막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배도 고파지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포 호흡은 타이로신에 의해서 나오라. 자, 하시고, 세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열도 좀 발생된다는 것도 연상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 타이로신은 아이오딘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여러분의 체내에 아이오딘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니까 3면이 바다잖아. 듣고 있니, 도윤아? 듣고 있어? 3면이 바다죠, 3면이. 3면이 바다니까 동해바다, 황해바다, 남해바다 이렇게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이런 해조류를 아주 수월하게 잘 추출해서 받을 수 있어.
지금 뭐 K 반도체처럼 거의 김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는 김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허드렛처럼 늘상 밥상 옆에 한국행이 항상 있었어. 단산 없으면 그거라도 먹어라 이렇게 조미김처럼. 그치? 근데 자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아이오딘을 잘 섭취받을 수 있어. 해조류와 같은 김이나 다시마나 미역에 되게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타이로신이 결핍된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뭐 아프리카 음식, 뭐 삼면이 바다가 아니고 뭐 거의 뭐 사막이고 완전 해상 고도가 높은 그런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오딘이 결핍될 일이 있겠죠. 왜? 먹어본 적이 없어.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그래서 타이로신이 완성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첫 시간 때 얘기했던 것처럼 호르몬이 필요할 때 쫙 나와줘야 되는데 그 호르몬들이 만약에 부족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나면 어떤 증상이 생기겠어? 호르몬의 기능, 호르몬의 특징 세 번째쯤에 있었을 거야. 필요할 때 미량으로 찍 나와서 기능을 해. 그치? 근데 그게 조절돼야 되거든? 그게 조절되지 못하면 과다증이 나네. 그치? 나오라고 계속 명령을 줬는데 결핍되는 결핍 증상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오딘이 있어야지만 타이로신이 완성되는데 아이오딘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부어. 갑상샘 비대증이라고 생겨. 갑상샘 비대증. 거기 앞에다가 적어줘 그래? 시험 문제에 간혹 한두 번씩 나오더라고. 갑상샘 비대증 또는 갑상선 비대증. 부족 중이야. 비대니까 친구들이 엄청 크네. 그럼 과다증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연상해버려. 근데 얘는 아이오딘이 부족돼서 아이오딘 부족으로 인한 아이오딘이 없어서 티로신의 결핍증이야. 결핍돼서 생기는 질환이야. 왜 때문이냐? 설명을 해줄게. 호르몬의 전반적인 분비 조절은, 그죠? 호르몬의 분비 조절은 어떻게 조절되냐? 분비 조절. 여러분 책 어디 좀 펴보냐면, 그 121쪽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한번 작성하도록 일단 설명을 먼저 듣고 작성할 시간을 줄게. 121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설명을 먼저 들어봐. 자, 거기 보시면 호르몬의 분비 조절은 피드백으로 조절됩니다. 피드백. 피드백을 다른 말로 되먹임 조절이에요. 보고를 받아. 가장 상부가. 자, 되먹임 조절은 결과가 원인에게 보고돼요. 원인에게 보고돼요. 전체적인 흐름이 조절되는 거. 흐름이 조절돼. 이걸 우리는 피드백 조절이라고 해요. 결과가 원인에게 보고돼요. 전체적인 흐름이 조절되는 거. 예를 들자면 이거야. 도현아 여기 봐봐. 예를 들자면 웨하우스에 저녁이 있어. 웨하우스 저녁이 거의 사장급이랬지. 아까 내가 비유를 할 때. 사장이, 그치? 개인 자영업자는 사장이 가장 짬밥 위야. 그치? 그치만 기업에서는 사장보다 짬밥이 더 높은 사람이 누구야? 회장이지, 회장. 그치? 그래서 거의 중추신경계 회장이 누구? 단내 시상하부의 명령을 먼저 받아. 단내 시상하부가 회장이야, 회장. 회장급 비유를 하자면 회장급. 그리고 갑상샘에서 뭘 만들어? 갑상샘에서 타이로신을 만들게 해. 타이로신. 티로신. 그럼 티로신이만 기능해주면 뭘 하게끔 될 거야? 물질 대사가 촉진돼. 오케이?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극을 받아서 야, 너 일 좀 해라. 명령을 줘. 그때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TRH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러니까 회장이 야, 너 저기 마음에 들거든? 야, 너 일 좀 빨리 해. 하고서 시상하부가 너한테 정력을 자극해. 야, 갑상샘 너러 일 좀 하나 해라. 저기 해외 영업팀들 저기 뭐 BTS 지금 해외에서 오고 난리 났으니까 야, 돈 좀 벌게끔 야, 빨리 굿즈도 만들고 그만 일 많이 해라. 하고서 제일 위에 있는 회장이 명령을 지시했어. 오케이? 그러면 사장이 알겠습니다. 그 지시를 하다 나서 빨리빨리 이렇게 다양하게 굿즈 같은 거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력을 만들어서 유명하게끔 할게요. 라고 뇌하수의 전엽이 누구를 자극해? 여기를 자극해. 갑상샘을 자극해. 그때 분비된 호르몬이 누구야? 뇌하수 전엽에서 만들어진 TSH야. 아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반대의 시상하부는 갑상샘아 너 일 좀 해봐라 라고 하게끔 명령을 주고 그걸 누구에게 명령을 준다고? 뇌하수 전엽에게 바로 다이렉트 명령을 주는 게 아니야. 스텝 바이 스텝.
빼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TSH 분비량이 늘어난 결과 갑상샘이 자극이 되겠지. 나보고 일하라고. 알았어. 여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 겁나 일을 많이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다고요. 도연아 정신 차려라. 그게 중요한 거겠다. 그래서 갑상샘이 알겠습니다. 일 많이 할게요. 하고서 피부실을 겁나 많이 만들게끔 할 거라고. 오케이? 우리가 원했던 수치는 100% 만드는 거였어. 근데 이제 얘가 막 하이테시에 돼서 막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105%로 겁나 원했던 수치가 100% 정도 물질을 섭취하는 거였는데 약간 오버가 있어. 오케이? 그럼 그 오버의 결과값이 그치? 결과값이 끄적한 걸 보고 되니까 그래서 야씨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했잖아. 이제 그만해라 라고 100 정도면 되는데 105%로 0.5%를 더 했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 이제 그만 짜자. TRH의 분비량을 좀 줄고, 그죠? 그러면 좀 일 적게 하라고 라고 명령해주니까 내가 저녁도 갑상샘을 적게 생각하겠죠. TSH 분비량을 줄여서, 그죠? 그러면 얘도 적게 받은 자극될 거니까 티로신의 분비를 줄일 거고, 그럼 물질자가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105점을 찍었던 게 점점 감소돼서 원래는 100만큼으로 돌아가겠죠. 또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95%가 돼버렸어. 오버해갖고 더 찌그러져 있을게요. 너무 찌그러져 있어버려서. 그럼 또 이 결과값이 상부에 보고 돼서 야 너 너무 부족하니까 100 정도만 하라고. 야 이제 좀 조금만 더 분배 이렇게 된다. 이게 계속 되먹임 작용이라는 거야. 오케이? 결과가 원인에게 보고돼서 전체적인 흐름이 조절되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되먹임 작용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적어주시고 검색해드리신 거 여러분 책 비어있는 공간 아무데나 좀 적어주시고 결과로 원인에게 보고되어 전체적인 흐름이 조절되는 거. 저 TRH, TSH 과정팀에서 티로신 과정 스텝-바이-스텝으로 나온 것도 기억하시고요. 딱 한 가지만. 그러면 저 갑상샘 비례증은 뭐냐? 자, 반대에 시상하고가 있어. 그리고 내가주시 정력이 있어. 그죠? 그리고 갑상샘 있어. 됐죠? 아까 저 흐름을 잠깐 추격을 해보자면 TRH를 분비해서 뇌하체가 자극돼. 그러면 뇌하체 전역이 TSH를 분비해서 야 너 티로신 많이 만들라고. 그럼 티로신을 만들어내야 돼. 그죠? 티로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이 아프리카 소지에 있었던 사람은 아이오딘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죠? 해조를 먹어본 적이 없어. 미역이나 다시마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인체에 갑상샘에서 티로신을 만들고 싶은데 아이오딘이 없잖아. 그럼 티로신이 완성이 돼? 완성이 안 돼. 계속 0%야. 계속 안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는 이 결과값이 계속 상부에 보고래. 아야 일 좀 하라 했잖아. 너 일 안 할래? 똑바로 안 할래? 하고 또 얘가 더 얘를 자극해. 오케이? 그럼 내가 저 저녁에 알았어요. 야 너 일 좀 하라고. 중간에서 나만 지금 짜지고 있잖아. 야 일 좀 해. 라고 명령을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딘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야.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증가된 TRH, 증가된 TSH에서 누구만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야? 갑상샘만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갑상샘이 세포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서 여기만 대빵 부어있게끔 돼버린 게 갑상선 비대증이야. 결론적으로 갑상선 비대증은 저렇게 물질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대빵 부었지만 타이로신이 완성이 안 돼서 세포이 너무 더디게 일어나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간혹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되먹임 작용도 설명해드렸어요. 자,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분리된 호르몬과 혈당량 조절을 다 테니 졸리신 분 좀 주무세요. 네. 시험을 합시다. 맞아요. 네가 맞습니다. 네네. 자, 또 부지런히 나가봅시다. 뭔데요? 애들 시험 공부 오늘부터 해야 된다고. 아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얘들아, 그리고 우리 시험 대비 기간 거의 이제 오버랩해서 좀 들어가고 있거든? 5to 3이라고 5to 2를 각각 준비하고 있고, 2학년, 3학년 다 합치는 가격인 거 알지? 2학년들은 5to 2학년 1학기 거 준비하고, 3학년들 5to 3학년 1학기 거를 준비하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숙제로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안 풀렸던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뭐 집에 가셔서 하시겠다 하신 분들이 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집에서 수지만 딱 하고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을 제공해드리니까 미리서 이제 다른 학원 일정이 없으시면 그죠? 뭐 토요일은 다들 바쁜 거 알아. 토요일은 남아서 더 공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스케줄이 많아서 과학밖에 없다 그러면 더 남아서 공부하셔도 돼요. 이번 주부터 그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최대한 오늘까지 해서 호르몬까지 진도를 다 끝나면 여러분의 1학기 진도를 한번 싹 다 진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 주시길 바랄게요. 됐죠? 됐죠? 네. 동지사 얘기했어요. 자, 5to 3이라고, 그죠? 5to 3일. 과학. 그 다음에 5to 2일 과학. 우리 학원 시험 대비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 대비 기간에 그 교재로 여러분의 시험 범위를 각자 공부하시고, 그죠? 근데 이제 열심히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빈칸 채워넣기처럼 보고 답 적고, 보고 답 적고, 이거는 소문만 나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공부를 하시고, 여기를 가리고, 최대한 여기 있는 빈칸들을 채우면서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것을 확인하면서 시험 공부가 들어가야 되겠지? 미리 책을 준비해두도록 공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파이로시 설명드렸고요. 우선 세포 촉진하게끔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더라. 자, 그러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까지는 했네. 그러면 이제 이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하고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여기를 가보자고. 그죠? 자, 3개 남았어. 호르몬 종류 3개. 그리고 그 3개가 뭐랑 관계가 있냐. 자, 우리 아까 항상성 유지 측면에서 혈당량 조절. 혈당량 조절. 그리고 체온 조절. 그리고 체액의 농도 조절. 이 3가지 측면으로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3가지 측면 중에 혈당량 유지와 관련된 호르몬들이 남아있습니다. 3개. 자, 일단 설명할게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2종류 있거든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2개.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 글루카곤. 자, 볼게요.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시킵니다. 글루카곤. 인슐린, 글루카곤. 잘 들리니 얘들아? 인슐린과 글루카곤 2개가 있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 뭐지? 잘 나온다. 너무 공격적인데, 마이크가. 있어봐라. 입술을 계속 찔러서.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 2개가 있어요. 인슐린, 글루카곤. 자, 일단,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 인슐린은 자, 우리 몸에 식사 후에 혈당량이 되게 높아져 있거든. 식사 후에는 혈액의 포도당량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 혈당량이라고 하는 게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이야.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 근데 그 포도당이 아까 제가 티록신 기능 설명하면서 모든 여러분의 세포에서의 에너지원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달러. 환율 높은 달러. 그 환율 높은 달러를 그냥 되게 돈이 많이 벌려진 것 같아. 돈이 많이 벌려진 것 같다고 해서 막 플렉스에서 막 사버리고 막 소를 통해 버려지게끔 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돈은 되게 소중하잖아.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게끔 하는 건데 그게 돈을 버는 그 행위 자체, 뭐 한 달에 얼마씩 벌어들이는 그 약간의 큰 돈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계속 60대 아니면 뭐 80대까지 계속 그 똑같은 그 월급을 동일하게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벌었었을 때 뭔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지. 모아둔다 하는 식으로. 그와 비슷해. 그래서 인슐린은 자, 어떤 역할을 하냐.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을 자, 낮아지도록 합니다. 혈당량이 낮아지도록 해요. 자, 이 혈당량이 낮아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이렇게 포도당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야. 밥을 막 먹은 직후. 그치? 그럼 밥이 돌아서 섭취가 돼서 걔가 소화가 됐지? 소화가 돼서 막 혈액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쭉 나와. 어디서? 이자에서. 오케이? 그리고 얘의 표적기가 어디야? 간이야. 간에서 요렇게 생긴 이 간의 표적기관에 저 인슐린, 저 동글동글한 건 포도당이야. 얘는 인슐린이야.
얘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용체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한 형태로 얘와 입체 구조가 딱 맞도록 이 간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으니까 인슐린을 수용해서 아 들어와 그럼 아 나보고 지금 세포에 혈액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저 포도당을 더 슝 받아들여서 얘를 여기다가 저금하라는 거구나 라고 포도당을 간에다 저장하게 해줘. 오케이? 포도당이 단당류야. 당 하나야. 근데 얘가 주렁주렁 매달아줘서 다당류로 저장이 돼. 당이 여러 개가 연결돼. 그 다당류의 이름이 글리코젠이야. 글리코젠. 그럼 봐봐. 결론적으로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은 점점 없어진 거 아니야? 어디로? 간에 가서 저장이 됐으니까. 그치? 오케이?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지도록 작동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낮아졌다고? 간에 가서 다당류로 저장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의 합성이 촉진되는 거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다당류인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간에다 저장한다고. 그죠? 다당류인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된 형태이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글리코젠 합성이 촉진되는 게 인슐린의 작용.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많이 모아놨어.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 다이어트를 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나이대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거의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이제 이걸 돈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이 목표를 열심히 모아둬서 집을 살 때도 있겠죠. 집 살 때 돈 엄청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몇천만 원, 몇 억씩. 그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모아뒀던 다당류들을, 그지? 이렇게 모아뒀던 적금들을 풀어다가, 그죠? 집 사는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주인내가 먹어뒀던 에너지원들이 없어. 근데 내가 미리미리 비축해서 저장해놨던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혈액에 돌아다니는 에너지원을 많이 공급해줘야 될 때, 그때는 누가 나오는 거냐? 자, 이 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와. 글루카곤의 작용은 이 인슐린의 작용의 정반대야. 얘는 혈당량을 높여주게끔 해주는 기능을 수행해. 혈당량이 올라가도록. 오케이? 어떻게? 이 인슐린도 있고 글루카곤도 있고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작동하다 보니 자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 그 에너지원들을 많이 필요할 때 주인애가 밥을 계속 섭취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오케이? 근데 지금 에너지원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저장됐던 다당류를 잘라다가 얘가 포도당이 되게끔 해줘. 그래서 혈액으로 공급해줘 이렇게.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포도당이 한 탱이도 없을 때 주인애가 지금 끼니를 거르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세포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미리 저장됐던 이 에너지원을 꺼내다가, 그죠? 이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 그러면 얘가 쭉 돌아다니는 얘가 필요한 돌세포로 들어가서 아까 세포가 같은 그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야. 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원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의 양을 높이게끔 작동한 거죠? 누구는? 글루카곤은. 그죠? 글루카곤이 여기 빨간색처럼 작동된 거고, 그죠? 식후에 에너지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파란색처럼 작동되는 게 인슐린의 작용인 거죠? 인슐린은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 그죠? 그 다음에 뭐는? 글루카곤은 이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지도록 하더라 글루카곤은 반대로 얘를 뭐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가 촉진된다고. 그죠? 여러분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뭐라고? 글루카곤, 인슐린 옆에다가, 그죠? 자, 인슐린 혈당량을 낮춘대. 그죠? 근데 인슐린 혈당량을 낮추는데 어떻게 글리코젠의 합성, 간에서의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죠? 적어주고 계십니까? 적어주고 계세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죠? 인슐린 글루카곤 옆에다가 이거 적어줘요. 인슐린은 간에서의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글리코젠이 다당류야. 네네네네네 여기다가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반대로 글루카곤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 그지?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시킨다. 간에서의 글리코젠이 다당류야. 다당류의 분해를 촉진시킨다. 이런들이 흡사하죠. 글루카곤, 너는 글리코젠, 다른 놈이야. 넌 다당류, 넌 호르몬. 그죠? 그리고 정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가 있네. 그치? 그러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처럼 하나는 심장박동 업, 하나는 심장박동 다운 정반대되게 기능을 했었죠. 그게 무슨 조절이었어? 어느가 무슨 조절이었어?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
두 가지 정 발달되는 기능한 호르몬이 있죠? 그리고 그걸 부경을 신경성 업 앤 다운이 있죠? 그래서 항상성이 민감하게 유지되게끔 하죠. 그게 무슨 작용, 무슨 조절이었어? 그렇죠. 기량 작용, 기량 조절.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도 혈당량에 대해서 기량적으로 조절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진 않아요. 현재는 기량적으로 조절된다. 하나 업, 하나 다운 있어서 업 앤 다운 있어서 하나 업, 하나 다운 있어서 기량적으로 조절된다라고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기량적으로 조절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부신. 아까 부신은 마치 콩팥에 모자 씌우는 것처럼 조그마한 모자를 씌운 것처럼 되어 있는 콩팥에 있는 부속기관이라고 했었죠. 자, 이 부신에서도 혈당량 조절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해주는 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 이름은, 부신에서 분비된 이름은, 자,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 오케이? 책에 나와있죠, 아드레날린? 근데 그 옆에다 이름 하나 다시 바꿔서 적어줘.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를 에피네프린이라고 배울 거야. 에피네프린.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제 이름은 에피네프린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에피네프린. 정언니, 부신에서 분비된 호르몬이다. 에피네프린이다. 에피네프린. 거기다 적어줘라. 부신, 아드레날린이라고만 써져 있는데 에피네프린이라고도 기억해놔라. 자, 그러면 저 부신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은 누구 친구냐면 글루카곤 친구야. 글루카곤 친구. 오케이? 그러니까 책에는, 여러분의 책에는 심장박동 촉진이라 나와있죠? 그죠? 그러니까 막 전반적인 순환이 빨라지도록 심장박동을 촉진해주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근데 동시에 어디 가서? 간에 가서, 표적기관인 간에 가서, 그죠? 저장됐던 저 다당류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시켜줘. 그래서 혈액으로 에너지원을 많이 공급시켜줘. 포도당이 되도록 해서 혈액으로. 그럼 모든 조세포가 그런 포도당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순환이 빨라지면서 빨리빨리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오케이? 그래서 부신에서 분비된 에피네프린은 여러분 책에는 심장박동 촉진으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더 혈당량 증가 효과도 갖고 있더라. 누구랑 친구더라? 누구랑 친구더라? 글루카곤 친구더라. 표적기관도 똑같이 간이야. 오케이? 기억해 주셔. 자,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해 줘서 오른쪽 121쪽에 1번, 2번을 너네가 풀어봤나? 안 풀었지? 자, 제가 7번 지우는 사이에 1번, 2번, 3번 완성해 줘봐. 1번, 2번, 3번.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다 외워져 있어야 돼. 오케이? 3학년들. 여기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 있지? 손 들어봐. 지금 학교에서 눈, 귀 하고 있다. 열심히 해. 1, 2, 3번 완성해줘봐. 요한아 풀고 있어? 자, 1번.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생성된다.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된다. 맞나요? 특정 분비관에서 분비가 안 됩니다. 그건 외분비관이에요. 특정 분비관이 있다 또는 분비관을 통해서 만난다. 혈액을 통해서 또는 모세혈관을 따라. 이렇게가 맞아요. 혈액, 모세혈관. 혈액, 모세혈관과 분비관은 완전 다른 클래스야. 달라. 자, 그다음 X했고요. 자, 2번에 5죠. 그죠? 자, 3번에 괴주인슐린은 사람의 체내에 작용하지 않는다. 자, 사람이나 그다음에 뭐 소나 같은 척추동물이죠. 척추동물 내에서는 종특성이 없습니다. 오케이? 물론 그러니까 사람한테 바로 그냥 돼지 샥 이럴 수는 없지만, 그지?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소의 인슐린이 돼지에 가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요.
돼지 인슐린이 소에 가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같은 척수물 내에서는 종특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작동한다. 그러니까 X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신경에 비해서 호르몬은 넓고요. 지속적으로 작동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우리 몸에서 항상 저는 호르몬의 조절 작용에 의해서 뭐뭐만 반드시 only 막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약간 함정일 것 같아 보이잖아. 맞아요. 항상성 유지는 자율신경계와 그죠? 신경계와 호르몬이 함께 작용하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억나시죠? 그런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이 함께 작동하면서 기능들이 수행된다는 거. 자, 2번. 자, A와 같은 신호전을 맺을 뭐다? 호르몬이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혈을 통해 흘러가서 기능하니까. 그 다음에 신호를 받아들인 B와 같은 세포와 기관은 뭐다? 표적세포, 표적기관입니다. 자, 3번. 연결해보면 일단 A가 어디야? 뇌하수체. B가 어디야? 조용히 못 따라오고 있네. 멍 때리고 있네. 오빠 졸린가 아닌가? 나는 그림을 봐야 되는 시기인데 오빠는 다른 걸 보고 있잖아. 빨리빨리 잡아봐. 자, A는 뭐야? 뇌하수체. B가 가선체. 그죠? C가 어디야? 그죠? 두 개 있죠, 두 개? C는 뭐야? 구시고, D가 노란색 하나 있는 거야. 걔가 이자. 오케이, 이자. 그리고, 자, 연결시켜보면 A부터, A가 리을로 가야 되겠지. 뇌하수 전염이니까 생산호르몬하고, 자극호르몬. B는 티록신, 맞아? 가산세. 그 다음 C는 어디로 가야 돼?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부신해서 에프레프린. 자, 그 다음 D는 인슐린과 글루칸. 호르몬의 종류와 그 각각들의 기능과 그들을 만들어내는 내분비세 위치까지 다 연결해서 기억해 주실 거. 그 다음 한 가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자라고 하는 장비는 이자, 시험때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자는 아까 소화효소도 만들어낸 데 있죠? 그죠? 이자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트립신, 아이페이스와 같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소정으로 분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서 소정으로 이어진 이자간이 있거든요. 이자간. 근데 이 이자간은 외분비세예요. 특정한 분비간, 그러니까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거기로 분비시켜주거나. 또 있어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그쪽 소정이라는 장소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분비를 시켜주니까 얘는 외분비세입니다. 소화효소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포 덩어리에서는 뭐를 인슐린이나 글루콘 같은 걸 만들어서 얘를 감싸보는 모세혈관을 따라서 호르몬을 이동을 시켜줘서 기능하게 해줘.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포 덩어리, 이자에 있는 특정 세포 덩어리들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을 통해 분비시키거든. 그럼 얘는 무슨 셈이야? 내분비셈이지. 그치? 그래서 내분비셈 기능과 외분비셈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여러분의 장기야. 내장기가. 기억해둬. 오케이? 이자만 외분비셈도 기능을 하고 있고, 외분비셈 기능도 가지고 있고, 외분비셈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 이자 기억하십시다. 치. 자, 그래서 이자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 그 다음 넘겨서 122쪽 갑시다. 혈당량 조절. 자, 122쪽. 자, 이제 진짜 항상성 유지 측면으로 할게요.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로 갑시다. 항상성 유지. 자, 혈당량 조절 그리고 체온 조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혈당량 조절부터 설명할게요. 혈당량 조절. 밥을 많이 먹었든 밥을 많이 못 먹었든 항상 일정한 포도당량이 여러분 체내에 돌아다니게끔 해줘야 돼. 건도가 0.1% 정도만. 오케이? 그래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영역을 수행합니다. 자, 이 항상성 유지 측면에서 자, 혈당량, 체온, 세계 농도 이 모든 명령을 주는 가장 상부는 어딜까요? 자, 야, 너 추운 거 같아. 빨리 열 만들어서 온도를 올려. 야, 너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빨리 에너지로 빨리 저장됐던 거 풀어. 오케이?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지도록 해. 라고 명령을 주는 여러분의 가장 짠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간내의 시상하부가 모든 명령을 주는 가장 최고 조절 중수예요. 최고 조절 중수 어디다?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간내의 시상하부. 오케이? 그래서 간내의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서 야, 너 지금 방금 밥을 많이 먹었잖아. 자, 그러면 식후야. 밥 많이 먹었어. 소화시켰어. 그러면 고혈당 상태야.
수화가 많이 됐고 혈액을 통해 포도당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죠? 야, 이거 지금 혈당이 높거든? 높은 것 같으니까, 야,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이렇게 명령을 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고혈당 상태가 간내에게 보고가 되면, 야, 안 되겠어. 너 빨리 에너지원 저장해야 되겠어. 라고 명령을 줄 거야. 근데 간내가 뇌하수를 자극해서, 뇌하수에서 이자를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었어요? 우리 뇌하수에서 굉장히 많은 자극 호르몬 만든댔죠? 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죠? 생식선 자극 호르몬.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 그런 부식 거치 자극 호르몬이 있었잖아. 근데 야, 이자야. 너 자극받아서 호르몬 만들어라고 하는 이자 자극 호르몬 있었어요? 없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항상성은 딱 호르몬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뭐와 함께? 자율신경계와 함께 조절되죠. 그래서 이자는 자율신경계 스위치, 즉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간대가 바로 그 스위치를 먼저 켜. 어떻게? 야, 너 지금 에너지온이 너무 높거든? 고혈당 상태 에너지온 너무 높은데 너 돈 많이 번 것 같은데 그거 돈 그냥 파라플렉스하게 버려버려. 이런 게 아니라 간대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신경 스위치를 딱 켜. 부교감이 앞에 기구 되게 짰겠죠? 그죠? 부교감신경 스위치가 얘를 클릭해서 딱 누르게 되면 이사에 연결되어 있는 누구? 자, 인슐린을 합성하게끔 해주는 거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간대가 바로 부교감신경 스위치를 딱 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 덩어리들 중에 자,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자에 존재하고 있는 내분비샘 세포 덩어리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베타세포 스위치가 켜져. 베타세포, 알파세포, 베타세포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베타세포 스위치가 켜지도록 고교감신경은 베타세포랑 연결되어 있어. 여기서 누구를 만들어? 인슐린을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인슐린이 만들어져서 얘가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다가 인슐린 출동했어요. 그죠? 그러면 걔가 어디 가서 표적기관인 간에 가서 어떻게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포도당들을 막 쟁여놓게끔 하는 거야. 아까 같은 설명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이 다당류,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더라. 그래서 혈당이 낮아지더라. 오케이? 또는 인슐린이 이렇게 생긴 애였어. 인슐린이 짠 나오는 거죠.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표적기관에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죠? 자, 이렇게도 기능을 하지만, 이렇게도 기능을 하지만, 자, 모든 조직세포로 저 포도당이 흡수가 잘 되도록 또 기능 수행해줘. 오케이? 이렇게 되게 되면 글리코젠 합성이 늘어났어요. 그럼 혈당이 낮아진 거죠?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은 혈당량이 낮아진 거죠? 오케이? 동시에, 자,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 꼴을 못 보는 거야.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포도당 꼴을 못 봐. 그래서 다른 조직세포 쪽으로도 저 포도당이 조직세포 속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것을 촉진시켜줘. 오케이? 인슐린은 조직세포에서 모든 조직세포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거는 식후의 상태야.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식후가 아니라 아까 여러분이 막 밥도 안 먹고 겁나 뒤지게 막 운동을 막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겠지. 근육세포가 잘 뛰어야 되니까.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한 상태거든. 그러면 저혈당 지금. 그치? 뭐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중이야. 그치? 야, 너 에너지는 지금 필요해. 야, 너 지금 다이어트 중인 건 알겠는데 에너지는 지금 근육세포가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걸 간내 보고받아. 간내가. 그러면 누구 스위치를 키는 거야? 이자로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 스위치를 키는 거야. 빨간색이 교감이야.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 스위치를 탁 켜. 교감신경은 무슨 세포랑 연결되어 있냐면 알파세포랑 연결되어 있어. 교감은 알파세포와 연결되어 있어. 외우기 쉬우라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순서잖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순서잖아. 그러면 우리도 가나, 바라 이 순서잖아. 그죠? 기억, 글루카곤 기억 들어가 있지? 그치? 알파세포는 글루카곤과 연결되어 있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만들어. 여기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만들고 만들어진 글루카곤이 어디로 가? 마찬가지로 표적기관 간에 가. 그래서 지금 에너지 되게 많이 필요할 건데 교감신경에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만 만들게끔 해.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딱 켜져서 저장되어 있던 다당류 글리코젠을 잘라다가 그냥 짝짝짝 잘라 포도당이 되게 해. 그래서 혈액으로 공급시켜줘. 그럼 네가 근육으로 가서 근육의 에너지 온도도 또 공급이 되는 거야. 근육이 힘을 내도록. 알겠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혈당량은 조절된다는 거. 거기에 추가로 혹시 이제 이 몸덩어리가 조금 더 빠르게 많이 더 에너지원을 필요한 상태다. 그러면 글루카곤만 분비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저혈당 상태일 때, 그죠? 그리고 부신 이렇게 있어. 부신의 속질 이렇게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누구 나오겠어? 에피네프린 나오겠죠? 아드레날린. 그죠? 얘 또한 같이 키는 거야. 왜? 얘 부신에 연결되는 얘 또한 교감이 연결되어 있어. 요렇게. 교감들이. 요렇게.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교감들이 연결되어 있어. 부신의 속질에. 그래서 교감신경 스위치가 탁 켜서 또 부신까지 연결돼. 그치?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딱 나와. 마찬가지로 아드레날린이 표적기관이 어디 가서 간에 가서 자, 저장됐던 다당을 잘라다가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 공부시키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저렇게 높아진다는 거. 자, 오른쪽 4번 5번 완성해줘. 칠판 지금 다리. 빼고 미안하다 지금. 사고 넘어 완성. 그림 잘 보고서 따라가서 해봐. 자, 4번. 첫 번째, 뭐야, X야? 포도당 생활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맞죠? 식사 직후 글루카곤 분비가 생각난다. 직후인데, 글루카곤이 더해서 더 더해주게끔 안 되겠죠? 에너지원이 많아진데 얘를 재면야 되겠지.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야죠. X예요. 가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준비가 맞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글루카곤의 분비가 되면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가 활발해진다. 빠져들어요. 맞아요. 뭔가 아닌 것 같죠? 맞아요. 글리코젠이 다당류잖아. 다당류를 뽀개가지고 단당류인 포도당에 대해서 혈당량을 높여줘야지. 맞지? 자, 그다음 인슐린은 온몸의 조직세포에서 포도당이 흡수하는 걸 억제한다. 아니야. 간에 저장하는 것도 하지만 혈액에 포도당이 있는 걸 못 봐. 혈액에 돌아다니는 걸 더 쟁여주게끔 해주니까 조직세포의 포도당 흡수가 촉진된다. X. 도연아, 내 얼굴 보고 있지 말고 너가 푼 거 맞았어? 맞았어. 오늘 뭔 생각하고 있을까? 전반적으로 뭔 일 있니? 아니에요. 멍 때리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OX? 55X였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혈당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 위로 올라갑시다. 왼쪽 혈당이 높아졌으니 이 자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겠죠. 기억이 인슐린. 그래서 조직세포로 세포가 포도당 흡수가 잘 되고 간에서 글리코젠 자단으로 저장을 해. 너무 많이 저장을 해버리니 포도당 농도가 너무 낮아졌어. 혈당이 너무 낮아진 거야. 맨 오른쪽. 그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간내에 보고 되니까 간내가 뭐야? 교감신경 스위치를 켜서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시킨 결과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혈당이 올라가게끔 하겠지. 그림을 잘 보고 따라오면 돼. 자, 그 다음 체온 조절 갑시다. 체온 조절. 간단합니다. 자, 체온 조절.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을 합니다. 당연히 얘도 가장 명령에 가장 작고 작은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간내의 시상하부가 체온이 낮아진 것 같아. 너무 체온이 높은 것 같아. 그걸 인지해서 올라가도록 낮아지도록 명령을 주겠죠. 근데 두 가지 측면으로 조절합니다. 여기 보세요, 칠판. 자, 보시면 두 가지 측면 뭐냐? 저온 자극 또는 고온 자극이라는 키워드를 쓸 거야. 그러니까 저온 자극은 야, 너 지금 되게 춥대 라고 명령을 받을 거야. 오케이? 야, 너 지금 한겨울이야. 너 지금 손발 싫어. 겁나 지금 추운 것 같아 라고 하는 명령을 간내의 시상하부가 감지를 했어요. 오케이? 저온 자극은 지금 되게 추워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두 개로 늘어나야 되겠지. 엄마한테 가장 많이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공부하라고 아니면 뭐 빨리 잘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문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일러 켜라고 했는데 보일러만 켜놓고 문은 다 창문을 싹 다 열어놨어. 그럼 난방 효과가 있어 없어? 창문을 슉슉 들고 있고 안에서 보일러 켜고 있으면 돈이 막 새는 거잖아. 그치? 기름값이 막 도시가스가 막 새는 거잖아. 전기세 가스비가 막 새는 거잖아. 즉
여러분 춥든 덥든 두 가지로 조절해야 돼요. 어떻게? 자, 체온 조절은 열 발생량하고 열 발산량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열 발산량과 열 발산량을 다른 말로 열 방출량이라고 해요. 비유를 하자면 얘는 창문을 여냐 닫냐 이거야. 오케이? 자, 열 발생은 내 몸에서 보일러를 키냐 안 키냐 이거야. 오케이? 보일러를 킨다 동시에 추울때요. 그죠? 추울 때 보일러를 켰어. 저온 작용. 그지? 보일러를 켜고 동시에 열 발산을 낮춰야죠. 창문을 닫아야지. 너무 추운데. 그죠? 창문 닫아야지. 그럼 반대로 더울 때는 어때? 더울 때. 그죠? 더울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 머리 조금만 굴려도 지금 열 생겨. 밥만 먹어도 막 더워진다고. 이제 보일러 틀기 아니라 에어컨 틀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열 발생은 낮추고 고온 자극일 때. 그래서 열 발산은 막 땀도 흘리고, 그죠? 막 찬물 막 샤워하고 해서 내 몸에 열이 나사시도록, 그죠? 열 발산을 촉진시켜야 되겠습니다. 땀 흘려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조절되는 거야. 항상 체온 조절은. 그러니까 일단 저온 자극이라는 시그널이 왔어. 추워요 하고 시그널이 와. 그러면 반대의 시상하부가 야 너 너무 춥구나. 야 열만 틀어야겠다 하고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매화수의 정력을 자극합니다. 매화수의 정력이 뭘 많이 만드냐? TSH를 만들어서 갑상샘을 자극해요. 갑상샘은 어떤 호르몬 만들어? 티로신. 티로신을 많이 만들어서 기능하게 되면 뭘 많이 해? 세포호흡을 많이 해. 아까 포도당을 뭐로? 에너지원,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럴 때 뭐가 많이 생긴댔어? 열이 생긴댔죠. 이제 그래서 열 발생량이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티로신의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열 발생이 늘어나. 오케이? 그리고 간내가 이제 골격근 떨림도 촉진시켜줘. 나도 모르게 오돌돌돌돌돌 막 떨 때 그 정도 막 오돌돌돌돌 골격근을 움직여서 떨게 되면 열 발생량이 늘어나거든.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되는 측면으로 이쪽에 호르몬에 의해서 골격근 떨림에 의해서 열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보기지 엄청 세게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열 발생을 많이 높여줬으면 열 발산을 낮춰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감신경 작용을 강화시켜서 피부 말단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여러분 손과 발 추울 때 어때? 차가워지죠. 손발 따뜻한, 그러니까 평상시 손발이 따뜻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못 느껴. 근데 이제 많이 추워 그러면 손발이 되게 차가워지는 게 중심부로 열을 더 지키고 말단부로 혈액을 적게 내보내는 거야. 왜? 차가울 때, 바깥에서 추울 때 막 열을 많이 내보내. 그럼 내 몸에 열이 손실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단부의 혈액량을 감소시켜줘. 어떻게 해줘서? 자, 교감신경, 간내가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피부 말단부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 피부, 말단, 모세혈관을 수축. 여러분 책에 그림 나와있는데 어떤 그림 나왔냐면 봐봐. 오른쪽에 123쪽에 6번 봐봐. 피부 근처 혈관 수축 그림 보여? 또는 피부 근처 혈관 이완 그림 보여? 여기 혈액이 이만큼 흘러가고 있어. 오케이? 근데 피부 말단부 평상시 이만큼 흘러가거든? 말단부를 수축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밖에 혈액이 안 흘러가는 거야. 요만큼밖에. 파란색 정도만큼. 말단부로. 그러니까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그죠? 적게 혈액이 흘러가면서 어때? 내 몸에 열을 뺏기는 일은 적을 거라고. 왜? 열은 항상 부문에서 저온으로 올라가는 게 바깥이 영하 온도면 내 몸의 혈액의 온도가 36.5온도야. 영도야. 피부랑 가까우면 내 몸의 열을 많이 손실시킬 거잖아. 추울 때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수축시켜서 말단부로 혈액량을 감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야. 손발이 차가운 게 당연하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지. 장갑 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독성 생기니까. 손발을 잘라내야 돼. 독성 생기거나 얼어버리고. 말단부를 수축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우면 어떠겠어? 반대겠지? 보온자극은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어째? 야, 너 이제 일 그만해. 야, 너 일 그만해. 너 일하면 할수록 막 열나니까 하역실 분비를 감소시키고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골격근 떨다 이런 거 안 나가겠지.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우리 이렇게 해서 타이로신을 많이 안 분비시키니까. 그리고 교감신경 작용의 완화로 교감신경 작용의 완화로
국유가 아니야. 더울 때야. 피부 말단의 모세혈관을 이완시켜. 피부 모세혈관을 이완시켜. 오케이? 그래서 혈액이 말단부로 많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이만큼 손발 따뜻해져. 더우면 말단부로 많이 흘러가야 내 뜨거웠던 열기를 바깥으로 흘러서 많이 보낼 거 아니야. 그리고 땀 공기도 촉진시켜. 그래서 땀아 내몸 열 갖고 가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혈당량과 온도 조절까지 다 끝내버렸어. 오른쪽 123 쪽에 6번, 7번 숙제고요. 그리고 여러분 124부터 그죠? 126쪽까지 아마 내일 제가 들어오진 않을 거라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시험 숙제일 겁니다. 오케이, 다음 주까지. 내일도 진도를 맡을 거니까 노트도 갖고 오시고 그러면